호주의 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토박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시드니 사무실 인근에 이렇게 파크에 좀 나와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호주로 조기유학을 오시면은요, 어느 도시, 어느 동네에 거주하시든지 간에 집에서 이렇게 걸어서 닿을 만한 거리에는 이런 공원 하나쯤 정도는 아마 나올 겁니다. 그러면 또 날씨 좋은 날은 아이들하고 뭐 마트에서 소세지 사와서 이렇게 소세지를 또 구워 먹고 해도 되고요. 지금은 오전이라서 아이들은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오후 3시 정도 넘어가면 방과 후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학교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저 뒤쪽에 뭐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호주에 오시면 늘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, 호주 조기유학. 이 학교 자리 있나요? 최근에 제가 그 이메일로 조기유학 문의를 받으면 거의 어머님들 대부분이 이 질문을 하세요.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서치를 좀 해보신 거죠. 그래서 시드니에 뭐 이 동네 이 학교가 좀 괜찮다더라. 브리스번에는 이 학교가 아주 또 핫하다더라. 멜번으로 가면 꼭 우리 아이가 이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.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에게 첫 질문이 그 학교 자리 있나요? 이렇게 이제 물으시거든요. 그래서 오토바이가 준비했습니다. 킬라라 하이 자리 있나요? 켈빈 그로브 자리 있나요? 그리고 또 브리스번에 보면 인드루 필리라고 또 선호도가 높거든요. 거기 우리 아이 꼭 좀 가게 해주세요. 글렌 웨이버리라고 또 거주지로는 꽤 괜찮은 멜번에 있는 또 동네거든요. 거기 초등학교 우리 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, 자, 이 학교 자리 있나요?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먼저 호주 조기유학 엄마들이 고민하는 제가 이 내용들은 이 7가지 내용은 각각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았거든요.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아마 궁금증이 해결되실 텐데, 언제 갈지, 어느 도시로 갈지, 그죠? 도시에 따라 또 중요하죠. 집은 어떻게 구할지, 비자를 잘 받을 수 있을지, 그리고 엄마가 공부하면 아이가 동반 자녀는 학비가 할인된다는데 나도 그 방법 선택하면 안 되는지,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? 그리고 학교 배정은 잘 될까?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이 학교 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 올려드렸는데, 그 중에 특히 여러분들 원하는 그 학교 자리 있나요? 자리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엄마들이 이제 뭐 지원을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.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한번 짚어 드릴게요. 자, 먼저 이제 이 학교 자리 있나요? 이거는요, 여러분들 그 영어가 좀 되시는 엄마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교육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유학생을 인터내셔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그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배정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. 그 리스트에 있다라는 것은 법적 장치와 그리고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. 즉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보통 이제 이소스 액트라고 하고 또 크라이코스 넘버라는 걸 부여받아야 되는데, 그런 시스템을 다 갖췄다라는 것이지 그 학교에 지원하면 우리 아이 배정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학교에 자리 있는 것과 우리 아이 배정에는 또 별개 문제고, 땡땡 학교 지원 가능한가요? 이렇게 물으시면 좀 더 접근이 맞아요. 지금 현재 그 학교 지원이 가능한지,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건지. 물론 지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 배정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자리 있고 없고는 큰 의미는 없고요. 현재 그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,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어머님들이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. 고려대학교 자리 있나요? 연세대학교 자리 있나요? 자리 있으면 우리 아이 갑니까? 입학에 맞는 실력이 돼야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호주 초중고도 마찬가지로 지원하실 때는 각 교육청별로 뭐 1, 2, 3지망 혹은 뭐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5지망까지 적어서 내긴 할 수 있습니다. 그 3지망이냐 5지망이냐 선택하는 거는 엄마들이 할 수 있지만, 우리 아이를 그 학교에 배정하는 거는 학교장이 선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쌍방이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자, 이 배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, 먼저 그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 리스트가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것도 문제는 자주 바뀝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 중에 이렇습니다. 작년에 내 아는 누구 엄마 우리 서울에 인근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 엄마 아들 거기 학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도 그 학교 배정해 달라. 그 학교가 왜 배정이 안 되는지 이제 저희한테만 이렇게 좀 따져 물으시고 그러는데, 이게 자주 바뀌어서 그래요.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거기 쭉 있어도 지원 가능한 그 순서는 계속 바뀝니다. 퀸즐랜드 교육청이 그나마 매달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그 인폼을 주고, 다른 교육청들은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.
뭐 유학생이 많이 가지 않은 좀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그런 정보가 따로 없어요.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물어보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1, 2, 3 지방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. 누구 갔다 왔다 그래서 그 학교가 항상 자리가 있고 우리 아이가 지원하면 언제든지 배정된다. 요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오토바이가 항상 호주 조교학은 선지원, 선심사, 선배정 원칙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먼저 신청하는 게 배정에는 확실히 유리한 건데 다만 그 학생의 국적 좌우합니다. 그리고 학년, 성별, 그리고 아이의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학교장이 우리 아이의 배정을 결정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거예요. 보통 어떤 학교든지 유학생의 자리는 5%를 넘지 않는데 그 5% 범위 내에 마침 지금 현 우리 학교에 학교장이 볼 때 일선 우리 학교에 중국에서 온 조교학 아이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국 아이가 신청할 때 5%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도 할 수 있거든요. 5%는 안 됐지만 마침 3학년 여자아이는 지금 너무 많아요. 그러면 3학년 여자아이는 또 안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. 뭐 3학년 자녀, 5학년 자녀를 2명 데려왔어요. 그러면 5학년 자녀는 자리가 있는데 3학년 자리는 자리가 없어요. 그러면 보통 시블링이라고 해서 형제 자매는 웬만하면 학교장이 같이 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둘 중에 한 명밖에 자리가 없으니까 학교장은 노 할 수 있죠.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한 달이나 더 지난 다음에 누군가 신청했는데 걔는 자리가 있으니까 또 엄마들은 거기서 왜 나는 없었다는데 여기는 자리가 있냐. 상황이 달랐잖아요.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호주에 이제 그 이모나 뭐 고모나 삼촌이 있어서 그러니까 커즌이죠. 조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하고 이제 같이 조카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면 우리 아이가 적응도 훨씬 편하겠다 이럴 수 있죠. 그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저희에게 그 조카가 다니는 그 학교 이름이랑 클래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 이름 쓸 수 있으니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교육청에 지원할 때 이 아이의 커즌이 땡땡땡 학교에 지금 현재 3학년 몇 반 선생님 반에 지금 있으니까 혹시 그 학교에 좀 배정해 줄 수 있냐 그 일선 학교에 요청할 때 같이 한번 좀 요청을 코멘트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인데요. 호주는 27%가량이 호주의 태생이 아닙니다.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3분의 1은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 가정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오든지 간에 그 도시 안에 어떤 동네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정말 색깔이 그 일선 학교는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이 주로 오게 되잖아요. 뭐 사립학교라고 해도 아주 먼 거리에서 등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요. 그래서 그 동네 색깔에 따라서 그 학교 색깔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먼저 이 다문화 사회라는 걸 좀 이해를 조금 하고 접근하시면 좋은데 이제 엄마들은 보통 저희에게 이럽니다. 한국 학생 많지 않은 학교로 해주세요. 아시안이 많이 없는 학교로 해주세요. 이민자가 좀 적은 학교면 좋겠어요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상 해보면요. 100% 이렇게 백인들 위주로만 돼 있는 학교가 뭐 꼭 더 좋은 환경이냐? 아니면 이민자가 너무 많은 학교다? 이것도 물론 엄마들이 한국에서 올 때는 원하던 그 그림이 아니겠죠.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성향이랑 또 엄마의 적응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통 이제 아이 영어 발전 그리고 또 엄마가 원하는 또 그림이 또 호주 백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또 그런 배프를 만들고 한국에 돌아가고 이런 또 모습들 상상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보다는 주로 이제 백인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적응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. 그리고 엄마 적응, 엄마도 그 동네 적응이 좀 더 시간이 더뎌요. 그 일선 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백인이라고 하면 그 동네 자체는 아시안 문화권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딘 엄마들은 또 적응해 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호주 올 때 학교가 가능하면 우리는 학교랑 집이랑 왔다 갔다 걸어서 이렇게 등하교를 하고 싶다. 뭐 이런 요청도 있고요. 그리고 호주 도착 전에 미리 집을 좀 렌트를 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고생하는 게 없이 오자마자 딱 내가 렌트해 놓은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. 그런데 바로 내가 원하는 그 학교 옆에
그 옆집이 나를 위해서 집이 빈집으로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. 종종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해보면 어떤 데에서는 호주 오기 전에 미리 렌트를 다 이렇게 해주기도 한다는데 우리 호주 유학 클럽은 또 그렇게 안 해주냐 이러시는데,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. 그 부동산, 그 집주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들 본 적도 없는 한국에서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집을 다 이렇게 예단해 놓고 있겠어요? 예. 호주 안에서는 적정한 세입자를 못 구했나 보죠?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예. 그래서 미리 내가 호주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이 이렇게 탁 예정이 되는 그런 형태는 뭐 제가 썩 이렇게 추천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. 그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호주에 처음 도착해서 그 2, 3주 동안 좀 고생은 하세요.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렌트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,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를 선택하실 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또 많이 보세요. 그래서 커리큘럼도 비교해보고 방과 후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교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, 물론 이 포인트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 포인트보다는 우리 아이와 내가 잘 적응해 낼 수 있는 동네인가, 그 동네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,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보통 우리 아이가 뭐 한국에서 뭐 바이올린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플루스를 했다든지, 그래서 그런 악기를 호주에서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. 뭐 밴드 활동, 발레, 로봇, 또 영어 발전에 좋다고 요즘에는 또 디베이팅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학교를 또 찾기도 하고, 뭐 수영, 우리 아이는 꼭 축구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 한국에서도 지금 축구를 곧잘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골프가 하기에 좀 여건이 좋은 학교를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. 아주 특수한 스포츠, 뭐 서핑, 조정, 승마 같은 것도 호주는 곧잘 이제 즐길 수가 있는데,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요, 특정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가 진행한다기보다 어떤 학교에 이렇게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면 그 인근 학교에서도 다 조인하는 시스템이에요. 우리로 치면 이제 구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. 장소는 그게 학교 안일 수도 있고, 뭐 골프 같은 경우는 학교 바깥일 수도 있고, 축구도 학교 바깥일 수도 있고, 뭐 각종 이런 퍼블릭 섹터에 그런 패실리티가 그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여서 그 존이라고 하는데, 그 구 안에서 그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 다 이렇게 같이 와서, 그러니까 여러 학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조인이 되겠죠.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이 방과 후 활동을 잘 우리 아이에게 그 경험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차가 있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. 그래야 그 각종 그 스포츠 활동을 하는, 뭐 스포츠가 아니더라도요, 이런 활동을 하는 뭐 실내 체육관도 좋고, 이런 쪽으로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. 보통 뭐 밴드나 악기, 합창 이런 것들은 거의 일선 학교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악기가 재능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밴드부에 조인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고요. 보통 9시부터 3시까지 그 초중고 과정이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다 똑같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밴드부 같은 것들은 1시간 먼저 학교에 가서 8시부터 가서 뭐 1시간 정도 하고 수업을 한다든지, 아니면 3시에 수업을 마치고 또 1시간 정도 그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해준다든지, 이런 것들은 그 학교별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기타 조교학 엄마들이 또 걱정하는 걱정거리들이 있죠.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인데, 호토바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어를 쓰는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도 다른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이런 상황들보다는 호주가 좀 더 낫지 않나,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리고 이 인종차별은 사실은 경제 상황과 아주 밀접합니다.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수면 위로 싹 올라오게 되고,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좀 평탄하게 간다라고 하면 또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호주가 뭐 OECD 공식 통계 자료를 보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그 어떤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호주 경제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겠고, 특히 이 초중고 안에서는 호주에서는 이 불링이라든지 뭐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뭐 왕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대부분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느끼는 그 차별은 제가 볼 때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영어가 안 되는 엄마일수록 그런 피해를 많이 겪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, 영어 소통이 되는 엄마들은 소통이 되니까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. 그런 현상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
렌트가 제일 걱정이죠, 그죠? 호주에 와서 특히 시드니, 멜번,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뭐 만만치 않거든요. 렌트비도 높을 뿐더러 렌트 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, 학생 비자 신청할 때 보통 잔고증명, 소득증명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. 예, 그런 것들 서류를 그대로 챙겨 두셨다가 호주에서 렌트 신청할 때 호주 잔고증명도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한국 잔고증명이라도 있으면 보탬이 되거든요. 어차피 가디언 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걸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니까 충분히 내가 렌트비를 낼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라는 거를 서류로 좀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. 그리고 렌트 계약서에 이렇게 막상 사인하려면 어머님들이 이거 보통 영어가 돼도 그 계약서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. 근데 한국도 아마 그렇겠죠. 이런 렌트 계약서가 표준 양식이 이렇게 있어요. 그 부동산이나 그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특약 사항 같은 것만 꼼꼼히 체크하면 되는데, 저희 호주야 클럽으로 오신 분들은 항상 저희가 카톡으로 찍어 달라 그러거든요. 엄마들이 카톡으로 사진 착착착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 스타프들이 이렇게 보고 그 특약 사항 내용 다 살펴서 어머니 이거는 뭐 사인하시면 됩니다. 뭐 이렇게 알려드려요. 예, 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.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구입해 오면 좀 낫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서 구입하려면 또 그 소프트웨어나 이 프로그램 까는 비용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. 뭐 노트북 자체의 비용은 뭐 별 차이 없겠지만,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국보다는 좀 더 비용이 좀 더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쓰는 노트북 그냥 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새로 구입한다라고 하면 구입하시면 대부분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깔고 오시잖아요. 네, 그렇게 해 오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결국은 호주 초중고 유학의 핵심은 동네 선정이다. 호토바이가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이 동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1년, 2년 혹은 쭉 하이스쿨을 거쳐서 대학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동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. 도시가 아니고요.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는 어떤 동네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, 내 친구 누구, 내 친인척 누가 호주 교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교민 자녀, 교민들에게 어울리는 동네와 유학으로 온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동네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교민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퇴근도 해야 될 것이고, 그죠?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뭐 서울에 있다고 쳐요. 그러면 종로 강남으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드니, 멜번, 브리스번 뭐 혹은 뭐 아델레이드, 타즈메니아, 퍼스 어느 도시를 오시든지 간에 그 도시 중심에 있는 무슨 비즈니스 센터에 출퇴근하실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로컬들, 영주권들이 선호하는 그 거주지와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,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트가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만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이 동네는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동네 선정이 조교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. 자, 그래서 호토바기가 항상 조교학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8가지를 말씀드리는데, 저희에게 이메일 주실 때는 제가 밑에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 드릴게요. 꼭 이 8가지를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,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엄마가 운전을 하시네요,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동네도 괜찮고요. 아이가 이미 고학년이니까 학교 성적을 좀 꽤 꼼꼼히 따져보고 학교를 선정하셔야 되겠네요. 뭐 이런 거라든지, 뭐 그 외에 엄마가 영어가 된다 그러면 또 적응력이 다르거든요. 그 적응력에 따라서 동네를 다 달리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8가지를 꼭 캡처하셨다가 저희에게 질문 주실 때는 좀 꼼꼼히 이 8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딱 엄마들이 손에 잡히는 그 정보를 어느 학교가 좀 자리가 있는지, 이런 학교들이 좀 자리가 있습니다,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네. 이상 호주에 어떤 학교에 우리 아이를 위한 자리가 있나요?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